지금 6번 보면은 이 표현만 좀 익혀볼까요? 지금 f.gx가 x라는 건 양변의 f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은 gx는 f 인버스 x다. 요 놈을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이제 fx랑 gx 관계가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고, 솔직히 gx를 구해서 풀어도 되긴 해요. gx 구해볼까요? 이쪽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 여기만 뭐 해주면 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에 넘어가면 1로, 3 넘으면 마3으로, 이 상태에서 점근선 구해도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이랑 2분의 1까지. 그런데 우리 역함수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역함수가 나오냐면은 y는 x 대칭해도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역함수의 x 점근선, y 점근선은 원래 fx의 뭐랑 똑같은 거야? y 점근선이랑 x 점근선이랑 똑같아요. 그럼 저기서 x 점근선 가지고 와봐. 원래 fx의 x 점근선 얼마입니까? 2분의 1. y 점근선 얼마예요? 개수분의 개수.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다. 다음에 8번 볼게요. 7번 맞았어요? 어젯번이랑 물어보는 게 조금 수준이 다른데 물어봐야 돼. 알죠? 8번도 약간 쌤이 그때 수업했을 당시에는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배들이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를 풀고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악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12팩이 있어. 이 문제는 지금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데 뭐 조건이 있죠? 근데 12팩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약간 뭐를 의미하겠어요. 남자는 그냥 줄 세운 거지 않을까? 약간 12팩이고 남학생 12명이니까. 근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이사이 넣어줘야 되고, 근데 남학생은 이웃한 학생 수가 항상 짝수가 돼야 돼요. 남학생을 이웃해야 되니까 12팩이 맞나? 그래서 약간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남학생은 일단 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사이사이 낼 건데 어떻게 사이사이 낼 거냐면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 진짜 바로 사이사이가 아니고 약간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에 넣을 거야. 그럼 이 체크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남자는 짝수이던 수밖에 이웃하지 않아요.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 중에 3자리 뽑아서 여자 넣고, 여자들도 사람 A가 줄 세울 거야. 그럼 이 끝이라는 거야. A가. 남자 줄 세우는 건 처음에 12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넣게 되면은, 만약에 여자 여기 넣고, 여기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가 7P3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럼 남자들 봐봐. 몇 명? 6명, 2명, 4명이 다 짝수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 7C3 곱하기 3팩이니까 7P3.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잘 하셨고요. 11번,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렵죠. 얘도 약간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있고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빨간 공과 파란색 공이 하나씩 들어있대요. 알겠죠? 한 개씩. 빨간 공 한 개씩 들어있고요. 파란색 공 하나씩 들어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뭘 하는 거냐면요, 이 A 바구니에서 공을 한 번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과정을 5번 반복한 거예요. 빨간색 뽑았어? 다시 넣어. 빨간색 뽑았어. 이 과정을 5번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은 총 몇 개 나온 거냐면은 총 15개가 나온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3개의 상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파란 공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궁금한 거고, 각각 5번씩 나온 건데요. 이게 공 총 5번을 했다 보니까 만약 이 주머니에서 파란색 공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라는 건 과반수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빨강이랑 파랑을 비교했을 때 파란색 공이 4개밖에 없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과정에서 적어도 나왔네? 그럼 6건 풀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상자이기 때문에 그럼 뭐야? 한 상자도 되고 두 상자도 되고 세 상자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파란색 공이 적게 뽑혔으니까 파란색 공은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한 주머니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간 의미는 없다는 거죠. 무조건 한 상자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경우는 약간 이런 경우를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이것만 잘 세주면 돼요. 볼게. 첫 번째는 여기는 다 빨간색을 뽑는 거고 B도 다 빨간색을 뽑는 거야. 근데 이제 C 상자에서 아까 뭐라고 했었죠? 빨간색을 1개 뽑고 파란색을 4개 뽑는 경우가 나오면 문제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3개 상자 중에서 한 상자가 파란 공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개수가 5, 1개니까 빨간색 11개, 파란색 4개. 이 경우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같은 색 꽃끼리 구별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빨빨빨 이 5개는 약간 개수 채우기 용도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5팩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약간 한 가지로 봐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도 한 가지로 봐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경우에서 잘 보면 이 경우랑 얘들아 이 두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너네 순서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빨간색 나머지 다 파란색 나머지 쭉 파란색이었다가 마지막 빨간색 이 두 경우는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만 너네가 경우의 수를 잘 세주면 돼요. 어떻게 세주면 돼? 이 C주머니에서 5번을 공 확인했을 때 빨간색이 언제 나올지 5번 중에 한 번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1, 2 셌을 때 그냥 5가지라고 세도 되고요. 근데 왜 이쪽 주머니에서만 이 경우가 나와야 될까? 요 주머니에서 나와도 되고 요 주머니에서 나와도 되니까 이 조합을 이제 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둘은 같고 얘만 다르기 때문에 줄 세운다는 표현보단 그냥 이 경우가 C주머니일 수도 있고 B주머니일 수도 있고 A주머니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곱하기 3으로 확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건 범준이 집중하고 있죠? 이거 3개 중에 하나로. 됐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어떤 경우였어요? 파란색 3개에 빨간색 2개. 그럼 뭐야? 파란색이 1개 남았어. 그럼 그 새끼 어디 가야 돼? 2개 중에 아무 데나 가야죠. 어차피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보고 이걸 센 다음에 마지막에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파란색 공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 상자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오긴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4개를 둘은 못 쪼개요. 3 안은 쪼개는 수 있어도. 그럼 보겠습니다. 여긴 얘랑 똑같죠? 여기는 위에 거랑 똑같겠지? 여기 한번 우리 어떻게 세볼 수 있을까? 이 경우의 수. 천천히 해석해볼까요? 약간 이 5가지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합니다. 5번 중에 언제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지 5번 중에 한 번은 뽑았죠? 그럼 얘는 이 5번 중에 파란색이 들어갈 3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랑 또 뭐가 똑같냐면은 파란색 공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1번부터 5번 5번 중에서 빨간색이 언제 나올지 2개를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5번 중에 3번이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빨간색 공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 경우를 그냥 가지고 될 것 같아요. 5 곱하기 5C이면 10이죠? 50까지. 응? 이렇게 쓸게요. 50까지.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조합은 다 달라. 빨간색 5개, 빨간색 4개, 빨간색 2개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럼 이 3가지 종류를 A, B, C 바구니만 가능한 게 아니고 A, B, C 바구니에서 줄 세는 경우도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3팩으로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00가지. 그럼 둘이 더하면은 315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여기 보고 A, B, C 먼저 구해볼까 얘들아?
꼭지점이 3분의 1, 3분의 10이고요. 0,3을 지난다고 합니다. y는 a에 x-3분의 1 제곱 더하기 3분의 10까지 0,3 대입할게요. 3은 0 내면 9분의 1a 플러스 3분의 10까지 혹시 3은 3분의 9죠.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a 얼마입니까? 마3까지. 혹시 요거 맞은 친구 있나요? 13번? 있어? 그럼 a에 마3을 넣으면 이거 전개하면 얘 나와요? fx. 그러면 주영이 불러줘. 이거 a, b, c. 전개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 나왔어요? a, b, c. 아, 나왔어요? 친구들? 불러줘. 2 3 주영이 비고 갈게요. 이렇게 a, b, c가 나왔어요. 이건 뭐 마3 대입하면 전개하면 나올 거니까. 요거 가지고 gx 구하겠습니다. gx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3이니까 시작점은 마이너스 2,3이면서 그래프 개형은 맞불. 맞불이면 이쪽으로. 맞죠? 4사분면 쪽으로. 일단 그림 그릴까요? 니은까지 풀려면 그래프 잘 그릴게, 얘들아. 마이너스 2,3 y절편 구해볼까? x 0 내면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3까지 3은 3 곱하기 1로 해석해도 되겠죠? 둘 중에 누가 클까? 왼쪽이 숫자가 더 크죠? 얘 루트 2니까 1.4 정도 되니까 얘는 음수라는 거야. 그럼 y절편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맞고요. 3, 4분면 지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3, 4분면 지나니까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숫자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gx 그래프인데 범위가 있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최대값, 최소값을 좀 구분하고 싶은 건데 이 알파와 베타가 어디냐면요. fx 요거 맞죠? 이 식의 이제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마3, 2, 3이야? 그러면은 fx는 맞죠? 이거의 근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어렵게 빠질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 정수로, 유리수로.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근의 공식 써야지. 범위는 따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 그럼 루트 40이가 2루트 10이겠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은 3분의 1 뿔마 루트 10이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상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끊게 되면은 언제가 제일 커요? x값 중에 작은 값일 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x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 y값이 1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 뭐가 문제냐? 이 좌표를 대입하려고 했거든요.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못합니다. 넣어봐. 루트가 이 새끼 안 사라지죠. 못 구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닌가? 긴가는데 몰라요. 그럼 약간 거꾸로 풀고 싶다는 거지. 만약에 얘를 모른다고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근은 구했지만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무슨 식 이상한가? 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함수값이 1일 때 x값을 구해볼게요.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함수값이 1일 때 x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함수값이 1일 때 x값. 암튼 좀만 해볼까요? 천천히.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인가요? 약분하면 3분의 2겠죠. 그게 루트 2고요. 양면 제곱하면 9분의 4는 x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4까지. 매치가 어때요? 얘랑 다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1에 대한 값을 구하는데 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D에서 틀렸어요. 기억만. 뭐 시험장에선 당황은 하겠지만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숫자만 좀 더러운 거니까 4번 보겠습니다. 혹시 4번은
많이 해본 문제일 수 있는데 유형이 조금 익숙한 거여서 또 잘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y는 x분의 2 그래프 그려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니까 약간 이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이제 점이 a랑 b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a, b, c 90도가 되고 싶은 건데 여기서 y는 x분의 2 위에 있고 싶은 거니까 90도가 되면서 여기에 c가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약간 이제 90도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약간 이용해가지고 이 점들을 유추하는 문제예요. 볼게요. 여기 좌표 a 알파 콤마 알파분의 2로 갈게. 왜냐면 보통 뭐 알파 콤마 베타라고 둘 수 있지만 x가 알파면 y는 x분의 2 그래프니까 대입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b라는 선을 이랑 b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면은 이 a랑 b는 아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에 있었는데요. 뭐를 좀 유도할 거냐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네. 그럼 얘 가지고 오려고. 요거. 여기도 이제 수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y는 마이너스 x랑 y는 x다 보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냐면요. y는 x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점을 y는 x 대칭 해버리면 그 b라는 점이 뭐가 바뀌냐면은 둘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겠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요놈 누구였습니까 아까? 90도 만들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90도 관계가 되면은 방금 했던 노란색이랑 이 보라색이랑 기울기가 똑같다는 표현인 건데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등장하냐면요. 색깔 너무 많이 쓰나? 얘 누굽니까? 얘 또? 얘 노란색이랑 똑같은 거야. y는 마이너스 x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란색이랑 분홍색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래프가 아까 제일 기본적인 얘였잖아요. y는 x분의 2 그래프였으니까 제일 기본적인 x분의 k짜리잖아. 아무것도 평행이동 안 한 거. 그럼 뭐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고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되니까 이 대칭을 좀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도 좀 위치를 보면은 뭐 길이는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이 c라는 점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또 요거 대칭이야. 요거라는 거 y는 마이너스 x니까 우리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어떻게 생겼어요?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요거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은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여기 A부터 C까지 거리가 궁금한 거였는데 이 점과 이 점을 잘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야? 부호가 다 바뀌었네. X랑 Y가. 그럼 우리 어떤 점을 무슨 축 대칭해야 부호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 그래서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고 근데 문제에선 A부터 C까지 4루트 5라고 줬으니까 A부터 원점 사이 거리가 2루트 5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K는 이제 어디 숨어있냐 아까 여기 직선은 아니죠? 여기 있군요. 네, 이 자리니까. 어디 여기 연두색 여기. 그래서 요 점을 대입하든 요 점을 대입하든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왜 K는요? X좌표랑 Y좌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K제곱은 요도를 더하고 제곱할 겁니다.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분의 4랑 뭐 4라는 식이 필요한데 이런 식들은 이제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요. 여기서 구하는 거야. 4, 5, 20 맞죠? 아니 뭐야? 4, 5, 20이잖아. 왜냐면 A5라는 이제 직선은 요놈이랑 요놈이랑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0,0은 뺄 게 없죠? 루트에 X좌표끼리 제곱하고 Y좌표끼리 제곱하게 되면은 요놈이 아까 어디서 썼던 K제곱에서 필요했던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4번지 24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15번은 약간 뭐 집합이 섞여 있긴 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건데 혹시 쌤이랑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또는 어떻게 풀자고 했는지 기억나요?
합집합. 쌤이나 또는 합집합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뭐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쌤은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풀어볼게요. A 먼저 구해볼게요. A라는 표현은 또는 기준 앞에 있죠. 뭡니까? 요거 먼저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차피 식은 비슷하니까 요게 뭐를 말하는 걸까 얘들아? 절대값의 F1 빼기 F2. 근데 이 1이 되고 싶대. 일단 잠깐 1은 잠깐 무시하고 요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얘도 어차피 함수값이고 숫자. 얘도 함수값 숫자야. 뭘 의미하는 걸까? 한 글자. 어려우면 요런 거 무슨 느낌일까요? 이거 뭐 의미하는 거야? 누가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뺐는데 절대값 씌워놨어. 뭐야? 두수의 차. 두수의 차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F1과 F2를 뺐을 때 절대값 씌워서 1이 되고 싶은 거는 두수의 차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1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먼저 일단 문제를 풀겠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두 놈들이 썼을 때 그 화살의 차가 1이 돼야 돼. 그럼 나는 아싸리 그냥 조합을 짜달라는 거지. 1이랑 2가 얘네들한테 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쏘든 간에 무조건 차가 1이거든요. 어떻게 쏘든? 그냥 항등함수처럼 쏘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1 나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쏘든 2 빼기 1이어도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어주면은 알아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럼 이 빼서 1이 되는 경우가 1, 2뿐만 아니라 뭐도 되겠어. 2, 3도 되고 3, 4도 되고 4, 5도 될 거 아니야. 총 몇 가지 나와? 4가지. 거기에 1이랑 2가 자리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2팩으로. 문제 더 확인해줘야 되는 게 뭐 있냐면요. 요 새끼 1대1 대응함수입니다. 어차피 함수라는 건 화살을 마저 쏴줘야 되고요. 쌤이 지금 경우 구하는 거는 한 가지만 예시 들어서 구할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3, 4, 5 화살 쏠 거야. 3, 4, 5한테. 근데 1대1 대응이래. 어떻게 쏠게요?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함수값이.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그게 무슨 의미랑 똑같아요? 3, 2, 1이니까 이 세 개한테 알아서 쏘는 경우, 줄 쏘는 경우 3팩이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 경우가 그 다음 비집합을 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집합을 구할 때도. 왜? 비집합 잘 봐요, 식이. F2 빼기 F3의 절대값이 1이래. 그럼 지금 뭐만 바뀐 거예요? 그냥 2에서 3, 1 대신 3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지. 똑같은 조합에서 1이랑 2가 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누가 쏘면 돼? 2랑 3이 쏘면 돼. 경우는 똑같아요. 2랑 3이 쏠 건데 함수값이 1밖에 차이가 안 돼야 되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또 둘이 자리 바꾸고 나머지 1, 4, 5 애들은 만약에 2, 3 쏘게 되면은 나머지 1, 4, 5한테 1대1 대응해줘야 되니까 3패까지 곱하기 2랑 똑같은 거예요. 복분.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 합집합에선 요거를 신경 써줘야겠죠. 여기 어디입니까? A, 요 B.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1대1 대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F1, F2, F3의 함수값. 근데 1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거 1대1 대응이면서 1차이 나야 되니까 요 세 놈들이 써야 될 거는 1차이 나야 돼? 그럼 뭐야? 연속된 3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쏘면 되겠네. 몇 가지? 3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아무래도 3개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화살을 쏠 거야.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렇게 둘 차이 1, 요렇게 둘 차이 1이야. 차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 세 개한테 화살을 쏘라고 할 건데 아까 1대1 대응처럼 풀면 3팩은 맞아요. 맞죠? 1이 3개 중에 하나, 2가 남은 2개 중에 하나. 근데 3팩으로 풀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요 부분 집중해 볼게요. 1이랑 2의 차이는 1이 맞죠? 근데 2랑 3 차이 해봐. 2가 3이고 3이 1이니까 차이가 뭐가 돼버려? 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좀 오류가 생겨버렸냐면은 이 조건에서 중요한 게 좀 있어. 누가 중요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 F2. F2가 분명 이 1, 2, 3의 딱 가운데를 잡아줘야만 차이가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가 이 3이나 1로 가게 되면요. 어디 숫자를 가지고 오든 차이가 1이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교집합이 안 생겨요. 조건은 뭐냐면은 세 개 조합은 가지고 오는 건 맞거든. 얘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맞는데 무조건 2가 가운데 와야 돼. 그럼 1, 3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오면 어차피 차이 1, 차이 1. 근데 이 순서가 아닌 이렇게 와도 차이가 어때? 1이랑 2, 차이 1. 2랑 3, 차이 1이기 때문에 줄 서는 경우가 2는 가운데 고정이고 나머지 1, 3만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2팩이에요 결국.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떨거지들 4랑 5 중에 아무한테나 쏴주세요. 그래서 2팩까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경우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쌤이 아까 이제 그 합집합으로 좀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집합의 흐름도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집합, B집합, 여기 A교비가 공통 들어가 있으니까 12 한번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96이니까 84까지.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이 조금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이 좀 기니까 좀 집중 잘 해주세요. 알겠죠? 잘하고 있는데 얘만 넘어가면 돼. 나머지는 쉬울게요. 여기 진짜 좀 어려운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fx 2차 함수 나와 있고요. 좀 중간 살짝 훑어보면 이제 합성이 돼 있어. 그래서 솔직히 모의고사 문제 형태고 5.3점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더 높아. 난이도가. 알겠죠? 점수에 비해. 그 다음에 이게 합성되어 있는데 이 gx가는 뭐 gx는 이제 뭐 그래프가 이상하게 생겨도 우리는 그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갑자기 어떤 실수 t가 나와요. 그냥 t 어떤 숫자에 따라서 x가 범위가 정해져. 그럼 당연히 이제 2차 함수니까 x가 범위가 정해지면 여기서 또 여기면 당연히 최대값 구하기 쉽죠. 어디야? 어차피 여기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지면은 최대값 구하기 쉽고 범위가 이쪽이 아니더라도 범위가 이쪽이어도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구하기 쉽죠. 여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할만하다. 일단 이 정도.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HT라고 주는 건데 이 T값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범위가 좀 해석이 어려워. 원래 2차 함수는 X값 범위로 문제를 푸는 건데 뭐 치환이 돼 있긴 하지만 근데 범위가 T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인가 좀 싶어요. 그래서 일단 T에 따라서 X가 범위가 정해지는 걸 좀 예시를 쌤이 들어줄 거니까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잘 봐요. 첫 번째, 범위는 어차피 우리가 두 개를 풀어야 돼. 또는 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석은 뭐냐면요. T가 마이너스 3 이하라는 표현은 솔직히 말하면 T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지. 근데 마이너스 4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5여도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다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수가 아니야. 이 사이에도 엄청 많다는 거야. 일단 요 정도. 당연히 1 이상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T가 마3이면 X가 범위가 두 개라는 거예요. 왜?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X값이 이렇게 나와진 다음에 그럼 X값 이제 구해야 돼. T가 마3일 때. X가 마3 이하 또는 X가 1 이상.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일단 우리가 아까 범위 두 개였죠. 그 중에 왼쪽만 풀었는데 왼쪽도 범위가 엄청 많죠. 근데 마3일 때만 요 정도야. 그럼 마4일 때도 보면 또 당연히 범위가
또 생기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 마3, 마4, 마5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 이 사이에 다 있어요. 엄청 많아. 못 구해. 그냥 쌤은 이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정수만 좀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4일 때도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범위만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돼. 마이너스 4 넣을게. 그럼 여긴 마이너스 4 이하고 여기는 0 이상이고 이 정도. 그 다음 뭐가 이상해? 아, 여기 마이너스 3 이하라고 써있구나. 그럼 이렇게 가져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합성함수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x값의 범위에 따른 이 gx값을 구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합성함수는 예전아.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를 자를 건데 우린 누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진 않아요. 여게 필요하잖아. gx의 범위. gx가 정의역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x값에 따른 gx의 치역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x를 그릴 거니까 잘 봐주세요. 뭐 그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나눠질 거고, 밑에 일자 그 직선이 1차 함수가 2 이상이죠? 그러면은 여기 2, 아니 저기죠. 2,2부터 감수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무리함수는 뷰마니까 이렇게. 알았죠?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고. 보겠습니다. 뭐로 가볼까? 이로 가보죠. 지금 쌤이 t가 마이너스 3일 때 x범위 이렇게 구했죠? 그럼 이 x범위를 이용해서 우린 gx범위를 구해볼 겁니다. gx범위라는 건 마이너스 3이랑 1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3 대입해줘. 무리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되겠네요. 무리함수에 마이너스 3 대입하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루트 5 더하기 2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3 이상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치역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또는 1을 대입해달래요. 1은 아직 무리함수입니다.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위에 거에 대입하게 될 거니까 루트 1 더하기 2. gx는 이제 3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근데 얘는 1 이상이야. 그럼 1 이상이라는 건 요쪽으로 오길 원하는 거니까 이 것보다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값이 작아진다는 거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하나 더 구하고 비교해 볼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어차피 이 분홍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치역만 이제 잘 구하면 돼요. 이 처음 분홍호 설정이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해 볼게. 여기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넣으면 위에 거에 넣겠죠? 루트 6 더하기 2. gx 여기 오른쪽에 0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0도 어디입니까? 0도 여기에요. 0 넣으면 루트 2 더하기 2까지. 그럼 이런 범위가 쭉 진행이 되는 거잖아. 왜? 얘는 마3이랑 마4야.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도 엄청 범위가 많을 건데 이 사이사이도 엄청 많다는 거 다 못 구해요. 일단 예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범위에 따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최대값이 항상 7이래. 그럼 약간 무슨 말이냐면은 범위가 바뀌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함수값이? 바뀌겠죠, 최대값이. 근데 고정이라는 것, 이 범위 안에 뭐가 있겠다? 함수값의 제일 그 최대값인 꼭지점의 y좌표가 이 범위 안에 있겠구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범위가 움직여도. 그냥 고정이니까. 원래 범위가 움직이면 바뀔만 해요. 이 그래프 해주면 설명해 줘 볼게. 잘 봐. 지금 이 그래프를 쌤이 그렸을 때 여기 보면은 정확히 아직 그 루트 5 더하기랑 3이 이 추계 방정식 기준으로 얘들아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대충 감을 잡아서 푸는 거고, 지금 이 값이랑 이 값을 좀 비교하면은 얘는 2점대죠. 루트 5니까. 그러면 얘는 4점대지. 그러면 얘는 4점대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좀 그래프 범위를 좀 챙겨보면은 좀 특이한 게 얘들아. 얘는 4점대 이상, 얘는 3.3 이하다.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 얼마겠습니까?
그냥 쌤은 마음대로 설정한 거예요. 정확히 모르니까. 얘가 더 높이 있어 보이잖아. 그럼 이게 최대야. 그럼 잘 봐요. 요놈이 아까 얼마였죠? 루트 5 더하기. 근데 봐봐. 지금 이렇게 지금 식 볼게요. 값이 어떻게 됐죠? 얘는 다 커졌지? 얘도 어때? 커졌어? 이게 1.4 정도 되니까 3.4 정도 되는 거죠? 범위가 둘 다 커졌다? 그럼 이 보라색에서 조금씩 움직였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럼 이 범위도 루트 2 더하기 2가 되면 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범위도 오른쪽 가기는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봐. 그럼 이 연두색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다? 그럼 뭐가 이상해? 아니, 범위가 지금 바뀌어도 최대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설정한 범위로 했을 때 지금 최대값이 바뀌어요. 안 돼, 이러면. 그럼 이 범위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이 셈이 예시들은 보라색이나 연두색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범위를 잘 보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 처음엔 여기서부터 여기였어. 근데 이게 t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범위가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럼 점점 밀리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올 때가 우리가 최대값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돼요. 왜? 한 놈은 2하고 한 놈은 이상이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언제가 항상 최대가 되니까 여기가 항상 최대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추계 방정식이고, 우리 두 개 범위 뭐였냐면은 두 개가 제 스타트였거든요. 그럼 두 개 중에 작은 애가 3이고 큰 애가 루트 5 더하기 2였으니까 여기가 gx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루트 5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값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져도 제일 작은 값 3기준은 이 추계 방정식, 이 꼭지점 좌표일 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gx가 3이. 일단 이거 하나 알아낸 정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쌤이 그려주면 되니까 일단 이런 느낌. 두 번째 볼게요. 우리 아직 얘까지밖에 안 했어. 왼쪽만. 아직 오른쪽이 남았어요. 근데 오른쪽도 흐름이 일단 좀 비슷하게 합니다. 다시 볼게요. 이번엔 t가 1 이상일 때 가볼게. 그럼 t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을 건데, 분명 뭐라고 있어? 이 사이사이도 다 있어요. 그거 다 못 구해. 그래서 그냥 1이랑 2일 때만 예시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1일 때 가볼게요. 범위 아까 어디다 대입하자고 했었죠? 여기. t를 대입하는 거니까 t에 1 넣어볼게. 1, 2야. 1 쪄다 넣을게요. 5 이상. 그럼 얘 가지고 우리 어디 대입하기로 했냐면은 여기 gx 함수에 대입하기로 했어요. 알겠죠? 갑자기 5가 튀어나왔네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1 대입하면 아까 대입해본 적 있네. 어디에? 무리함수에. 무리함수에 대입해볼게요. 루트 3 아니지. 1 대입하면은 3이죠. 그 다음에 1 이하니까 1기준 왼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더 커지겠죠. 그럼 얘보다 함수값이 커져야 되니까 3 이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번 5 나왔어요. 드디어 1차 함수를 쓰게 됐어요. 5라는 거는 이쯤 있겠죠? 그럼 5를 대입하면 1차 함수에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5가 이상이니까, 5 이상이니까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까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부동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x값 바뀌지만 부동호는 안 바뀌니까.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 2 대입할 거냐? 2 이상. 2 이하. 6 이상. 넣어볼게. 2 이하는 2 넣었을 때 이하가 되는 거니까 2 넣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2네요. 여기는 6 대입할 거니까 더 내려가. 1차 함수에 6 대입해줘. 마이너스 2 이하. 이 범위 두 개만 구했지만 이 범위 내에서도 항상 최대값은 7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얘도 가볼게.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3이랑 마이너스 1을 봤을 때는 여기가 3일 수도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일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얘도 뭐 구하는 거냐면은 3 이상. 얘는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 2랑 마이너스 2야. 그럼 2랑 마이너스 2라는 건 아까랑 좀 반대예요. 아까는 x값이, gx 값이 커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gx 값이 작아지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움직여졌을 때 또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럼 아까 노란색 잠깐 볼게요. 여기가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 범위를 살짝 왼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져요. 그럼 최대값이 또 바뀌었어. 그럼 이 그림에서는 또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절대 안 바뀌는 제일 높은 건 어디? 여기를 또 이 범위들이 품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랑 정 반대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엔 3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를 여기 있어서 왼쪽부터 오른쪽 다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는 항상 최대값이 여기로 유지가 되는 거고 한 칸 내려가는 이 범위가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여져도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도 항상 y값이 어디 유지돼요? 최대값 꼭지점 y좌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그려준다고 했으니까 요 그림 좀만 다시 기억하면 되더라. 요 그림은요. 이 제일 작은 범위가 이거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5 더하기 2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그림이냐면은 범위가 반대되니까 지금은 여기가 3이고 싶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싶은 거야.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여기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요 새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여기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냐? 공통 범위가 뭐 있어? 3 있잖아. 그럼 3 있다가 어디 해야겠어요? 3이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이. 3이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네? 그럼 여기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꼭지점에 x좌표가 3이다. 근데 그때 y값, 최대값이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다? 3,7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구한 거고 근데 아버린 거만 알지만 2차 함계수는 문제 줬어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완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대입하기로 했어? F5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5 대입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쉽진 않지? 1번 보겠습니다. 혹시 1번 보면은 기억 표현 세미나에 살짝 암기하기로 했었는데 기억 뭐 알려주는 거죠?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FB보다 작다. 증가함수. 그래서 증가함수는 함수에서 쓰는 건가? 아니 우리 수열과 조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합을 알려주는 거고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그 다음에 약간 이게 함수랑 또 짬뽕된 문제인데 어차피 함수다 보니까 이 1, 2, 3, 4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공역, 치역의 후보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우리는 숫자를 여기서 4개만 골라주면 돼. 근데 그 4개를 골랐을 때 얘네들 4개를 골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F1부터 F4까지 이 숫자 4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오고 싶다? 짝수가 나오고 싶대. 그래서 1부터 9까지 좀 해석을 해보면은 홀수는 5개 나올 거고 짝수는 4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혹시 이 4개를 더했을 때 어떤 조합으로 더해주면 될까? 홀수 5개, 짝수 4개 있어. 짝수 만들어줘야 돼. 일단 짝짝짝 좋죠? 짝짝짝. 홀수 4개도 가능합니다. 뭐도 있어? 2개씩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만 너네가 잘 구해주면 되고요. 아까 조합이라고 했던 표현은 우린 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짝수 4개 알아서 뽑으면 돼. 뭐 짝수는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뽑는 거고요. 홀수 4개 아무렇게나 뽑아요. 5개 있다고 했죠? 5개 중에 4개를 뽑아. 뭐 1, 3, 5, 9 예시. 그럼 이렇게 1, 3, 5, 9를 뽑게 되면은 줄 세우려면 4팩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기억은 증가함수라는 건 요놈 중에
제일 작은 놈은 숫자 제일 작은 놈이 써야 되고 요 놈은 제일 큰 놈이기 때문에 제일 큰 4가 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 두 개씩만 보면 되겠죠. 홀수 5개 중에 2개, 짝수 4개 중에 2개.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해주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도 쉽진 않은데 좀 해석만 이해만 잘하면 괜찮고요. 일단 점이 4개 있죠. 그 점으로 직선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건 A, B, C, D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어차피 A, B, C, D는 B죠. 1부터 6까지밖에 안 돼요.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은 직선을 좀 잘 그려볼게요. 첫 번째 0,0 원점으로부터 A 얘까지. 두 번째 이제 BC를 그려볼 건데 BC라는 게 이제 좌표가 좀 점을 해석하면은 한 놈은 A-C, B가 되는 거고 한 놈은 A-C, B-D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뭐를 좀 파악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혹시 A-C랑 A랑 대소비교 됩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 누가 클까요? 무조건 A가 크겠죠. 왜? C는 0이 없잖아. 일단 무조건 빼긴 빼야 돼. 그래서 무조건 AC는 A-C 이 세로선은 A 기준 왼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는 게 목적이어서 이런 건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걸 내릴게요. 이쪽으로. 알겠죠? 이거 하나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A-C 라인이 얘네들이 꼭 여기 사이에 있을 필요가 있나? 무슨 말이냐? 이 선이 여기에는 못 옵니까? 그럼 여기에 온다는 표현은 이 X는 A-C 얘가 음수는 안 돼? A랑 C는 주사위 눈이야. 만들어질 수가 있죠. 왜? 1 빼기 2 해봐.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이 세로선을 좌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 묶어 놓으려면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X 조건, 이 A 빼기 C 조건은요. A-C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요거 하나 구한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쌤이? 만나는 그림은 이 그리지만 요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얘는 점이 뭐야? BC. 왜? 얘가 누구냐면 얘예요. 그럼 항상 비슷하게 B-D라는 값이 항상 음수면 좋지만 양수가 안 돼? 양수가 돼요. 왜? 2 빼기 1 해봐. 2 빼기 1하면 위로 올라가 있어. 근데 당연히 얘보단 작겠죠. B보단. 왜냐면 아까랑 비슷하게 B에서 D를 뺐으니까. 그럼 우린 노란색이 아닌 보라색이 되려면요. 0도 돼야 되고요. 음수 라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B-D가 일로 가자. 미안. 잠깐만. B-D가 양수도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B-D를 어디로 내려야 됩니까? 0이어도 되고 음수여도 되니까 0 이하로 가지고 와주면 돼요. 최종적인 답은요. 이 A, B, C, D 경우가 이렇게 둘둘로 나눠지고요. 이 경우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A가 C 이상이라는 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주사위 눈이다 보니까 A랑 C랑 같으려면 1부터 6,6까지 요거 무슨 표현이냐? A가 무조건 커야 된대. C보다. 그런 거 뭐야? 우리 방금 했던 거 조합이랑 똑같은 거야. 항상 A가 커야 되고 C가 작아야 되니까 우린 줄 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 주사위는 6개 중에 2개 알아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15, 6이어서 21가지. 근데 50개랑 뭔 차이야? 그냥 알파벳 차이 아니야? 그럼 B랑 D일 때도 어차피 뭐겠어요? B랑 D일 때도 B가 C보다 커야, 아니지. B가 D보다 커야 된다? 6, C. B랑 D랑 같아야 된다? 6가지. 더하면 21가지. 여기까지 풀고 틀린 사람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A, B, C, D를 뽑는 과정에서 얘도 일어나야 되고 얘도 일어나야 되는 약간 동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1의 제곱이니까
441까지 20일인가? 40일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아 20일은 아닌 것 같아. 40일 맞는 것 같아. 에? 아 깜짝이야. 맞죠? 440일.